네, 모든 사건에는 인간의 행위가 원인이자 또 결과이자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여러 사건 사고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재난도 이제 사건이에요. 흔하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안타까운 인명이 좀 희생당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좀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차 빼라는 방송 듣고 내려갔다가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됐거든요. 이 사건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사실 뭐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인재라고도 볼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준비가 부족했고 어떤 이 일종의 그 인도 요원들의 네. 부재. 그러니까 물론 자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은 자기 일을 했는데 네. 좀 디테일한 매뉴얼의 부재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되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디테일한 매뉴얼. 사실은 위험 여부를 인간이 이렇게 다 예측한다면 좀 개인기에 맡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강 보니까 이거 위험한데 이렇게 막는 분 없이. 그래서 그 인터뷰를 했는데 그 관리소장분도 막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죠. 방송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되는데 또 이게 희생이 컸습니다. 이게 좀 어느 현장을 가도 이렇게 뭐 변사자가 발견되거나 할 때 이런 재난 상황이 오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나요? 이런 경우에는 인간의 행동이나 원인을 유발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기도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본인은 고의가 분명히 없습니다. 네. 고의가 있어서도 안 되지만 고의가 없었지만은 분명히 본인이 합리적으로 그때 했어야 될 행동인가에 대한 부분을 경찰은 접근하는 거고 네. 소방이나 안전 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제도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법 규칙적인 측면 이런 부분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건데 예. 그래서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왜 일어났고 맞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왜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자연적인 요소에서 발생한 건가 아니면 인적으로도 극복할 수 있었는가를 구분을 해야 되겠죠. 아, 그러네요. 이거 누가 잘못한 거야? 뭐 내려간 사람들이 운이 없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선택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참사가 일어난지를 말 그대로 어떻게를 밝혀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자, 구조된 분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두 분이 정말 극적으로 그 차가운 물 속에서 구조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그것도 궁금해해요. 뭐 물론 뭐 이걸 뭐 운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구조 상황은 구조된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상황 자체에서 아마도 지금 돌아가신 분들은 안타깝게 그 계단을 통해 빠져나오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물에 더더욱이. 예. 근데 그 상황이 계단을 통해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문이 이게 잡아당겨 게 열리는 겁니다. 그렇죠. 밀어서 열는 게 아니라. 근데 네. 잡아당기는데 거기에 물이 있어서 수압 때문에 못 연 거죠. 네. 7명이 다 했어도 못 넣었어요. 그래서 출입문 주변에 많이 돌아가신 분이 있었던 건 그러니까요. 그거 부분인 거고 아. 다른 분들은 거기서 그분들의 행동을 보고 아마도 네네. 일종의 에어포켓 같은 그러니까 공기 네. 그거를 찾아서 위로 올라가셨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짧은 판단에서 생사를 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게 누가 뭐 잘잘못이 그렇죠. 아니라 네네. 지금 그 본인의 말씀을 판단. 하려는 게 빠르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는 어떤 일종의 예비 수칙, 안전 수칙을 좀 알고 있었고 그걸 평소에 이렇게 좀 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교수님하고 얘기하면 제가 예전에도 저기 미디어 예.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SNS 미디어 이런 것도 좀 교과목처럼 예. 불이 나면 연기 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연기 나오는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 뭐 물이 갑자기 닥쳤을 때 어떤 방식이 가장 생존 확률이 높은지 요즘은 이제 조금 생존 수영 정도는 하는데 그러니까 생존 수용과 복잡한 건물 내에서의 대피의 그러니까요. 부분에 그러니까 일본의 초등학생들은 그런 걸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왜 우리 초등학생들은 그런 걸 안 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것이건 다중 상황에서의 안전에 대한 어떤 연습이라든가 훈련은 네.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가 생존하신 50대 여성분 아들은 위험할 것 같으니까 야 너 올라가 그랬는데 이제 희생됐고 어머니는 정말 살아도 산 게 아닌 참 안타까운 참사입니다.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집중호우, 갑작스러운 재난이 많기 때문에 교수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매뉴얼, 직관적으로 바로 기억해서 쓸 수 있는 것들 좀 정부 또 학교, 뭐 경찰, 소방 다 좀 만들어서 국민들과 소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겠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또 이런 재난이 없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돌라라 오아시스 이게 브라질에 있는 한국인들이 구성되어 있는 농장인데 아니 이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뭐 남군님 뭐 이러고 어린 친구들이 70대 교주 같은 분한테 막 뭐랄까요 막 북한도 아니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종의 뭐 사이비 종교 아니면 종교 범죄자 뭐라고 부르든 일반 어떤 일종의 그 건실한 신도들을 착취하는 여러 종류의 있습니다.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 그것이 드러나서 그 행태를 못하니까 외국으로 집단 이주시킨 상황. 이게 아마 94년도에는 네. 어떤 지방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있어서 네네. 일종의 농촌으로 들어가서 그 공동체를 건설했었나 네네네. 봅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 전격적으로 브라질로 이주시켰는데 그 네. 중간에 아마도 교주에 네. 성범죄 문제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많은 영상을 보시면 충격적인 영상을 보신 분도 그렇죠. 계시겠지만 네. 어린아이들이라든가 네. 그 10대들, 신도들이 그 교주에 대해서 부르는 용어라든가 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형태. 이른바 미국의 이제 일부 다처제 종교 같은 경우 예. 이런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일종의 본인은 천국을 찾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종교적 도피,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한 도피 행태가 아닐까라는 그런 어떤 관련자들의 진술과 이런 것들 그리고 종교 전문가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제 이 인간의 행위, 심리, 범죄를 둘러싼 사람에 대한 행동을 분석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이렇게 브라질로 집단 이주를 해서 특정한 공간에 모여 있으면 사실 포르투갈어 뭐 말도 모르는데 그렇죠. 이런 상황이면 심리적으로 아주 강력한 범죄를 저질러도 전혀 저항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도 되고 거기는 자신 교주라든가 이런 사람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네. 스스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영화 엑스페리먼트라고 하는 교도소 네. 실험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네. 거기에 몇몇만 지정을 네. 해주면은 네. 알아서 가해자가 되고 네. 알아서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공간에 있어서의 심리학이 자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폐쇄적인 공간에 몰아두면 그 교주가 시키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막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그럽니다. 그 이득은 교주가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 집단의 이런 문제는 사실은 심도 깊게 보고 네.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브라질에 있다고 놔둘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예. 사실 이게 밝히기도 어려워요. 워낙 폐쇄적이고 그렇죠. 모이기 때문에 발견하는 것조차도 어려운데 아니 어린아이들이 여보, 난군 뭐 그런 노래를 또 대중음악의 음악을 따와서 노래 가사를 만들어 부르던데요. 걱정되는 게 자기 선택으로 어떤 특정 종교에 뭐 아주 몰입해 있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아이들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건 분명히 아동 학대입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학대가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학대를 입증할 방법이 접근을 못하니까 네. 아예 외국에서 일종의 수용소 같은 데 차단시켜 놓고 네. 노동 착취를 하면서 이득을 교주가 얻는 상태. 더 플러스 성착취까지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서는 이 아이들의 어떤 심리적인 향후의 심리적인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네. 세계관 자체가 왜곡이 돼 버립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그 교주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압니다. 태어나서 본 게 그게 다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의 소년병처럼 교주가 죽으려면 죽고 네. 일종의 돌격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어떤 종교 집단에서는 제일 무서운 게 소년병 같은 돌격대들이 더 무섭습니다. 그들이 실제 실행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서 도망 나오는 사람도 많은데 그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통제를 상태를 하는 방식 때문에 더더욱 밝혀지기 힘든 상태. 스스로들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고요. 정말 아이들의 영혼과 의식까지 강탈해서 훔쳐갔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무래도 미국의 제프스 같은 FDLS 같은 형태의 것을 많이 모방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1차 다부제의 종교 집단인데요. 돌나라 오아시스 이런 데서도 쉽게 말하면 비슷한 집단을 또 모방하는군요. 벤치마킹하는 겁니다. 야. 똑같습니다. 예. 아니 교수님 수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벌받게 해야 되죠?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수사관을 파견해야 되고 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게 브라질에 협조 요청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거기까지 그들이 그렇게까지 해주지 않습니다. 네. 자기네도 이해관계가 없는데 뭐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뭐 자기네 법 관할 권한이고 자기네 만약에 그런 어떤 국민이나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간섭하는 건 또 예. 약간 다만 문제가 되죠. 거기서 도망 나온 사람이 적극적으로 구원을 요청한다고 할 땐 네네. 적극적으로 영사 보호를 하고 그를 통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이 그 주인 교주를 잡아들인다고 하면은 네. 이런 경우는 오히려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동 학대를 근절하고 구원하는데 아이들을 구하는데 국적이 어디 있고 국가가 어디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것도 쉽지 않다라는 게 참 답답합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의 특징, 박명호 교주 이 사람이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면서 구원한다. 이게 꼭 세트처럼 이런 행위 범죄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왜 이런 건가요? 자신의 행위, 자신의 성범죄를 포장을 해야 되니까 네. 그걸 일종의 교리로 자신과 성관계를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교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부 다처체, 미국의 일부 다처체 그 교와 네.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합법적인 부인, 자기들은 합법적으로 하는 게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성범죄를 은폐하는 거죠. 교리로. 말과 교리는 이해되는데 말 그대로 이런 강제적인 범죄 성관계 같은 경우에는 물질 그 자체로 어떻게 보면 욕망 충족이 뻔히 보이는데 그거를 그렇죠. 근데 문제 인간의 심리가 쭉 수십 명의 여성 신도가 있으면 그 중에 네. 한 사람이 그걸 거부한다고 하면 바로 집단적으로 죽임을 당하죠. 그런 문화. 그래서 폐쇄된 집단주의 심리가 있어서 집단주의가 있군요. 예. 어서 빨리 여기에 있는 아이들부터라도 빨리 구조했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크고요. 이런 범죄자들 끝까지 처벌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추석인데요. 추석에는 안 좋은 사건 사고가 없어서 뭘 다음 아이템으로 하지 고민할 그런 좋은 날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